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대진표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장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주 오창맘 카페 회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지친 현장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샌드위치를 마련해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콘크리트 농수로와 로드킬로 인해 두꺼비들의 산란 활동은 여전히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두꺼비들의 개체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3선을 채운 이시종 지사의 뒤를 이을 도지사가 과연 누가 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이 오늘 출마 선언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 민주당에서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판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4년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이 두 번째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와신 상담, 더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침체된 충북을 변화와 혁신, 역동의 시대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침체된 더불어민주당 도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정,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에 출마한 정우택 당선인의 후원 회장을 맡아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던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에너지를 소진해 당분간은 쉬고 싶다며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부친의 고향이 제천인 이혜훈 전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충북 경제는 3% 박스권에 갇혀 있으며 지금은 충북의 잠재력을 깨울 노련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말씀이 사람은 자기 뿌리인 고향이 단단해야 모든 것이 허사가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정치를 하면서 열심히 해도 고향의 발전에 기여를 못하면 그게 다 허업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내 중진인 김두관 의원의 출당 요구를 받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선 패배를 책임지라는 요구가 당 안팎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노 전 실장 측은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장직에 도전하는 예비 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정년을 6년 앞둔 지난해 공직 생활을 마감한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전 부시장은 지방과 중앙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통해 경륜을 갖췄다며 자신이 시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를 글로벌 명품 도시와 메가시티 거점 도시로 만들어 100만 자족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리 청주가 정체를 벗어나서 보다 활력을 찾고 성장 발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졌고 3선 청주시의원 출신인 최진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정책실장도 청주시장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최 정책실장은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타필드를 유치하겠다는 도발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비관료 출신 시장을 통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청주 사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 뻔한 청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은 뻔한 청주를 정치부터 또 기초단체부터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원호 서원구 당협위원장과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공천 경쟁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레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임 도전이 유력한 한범덕 청주시장에 맞서 제일 먼저 청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보건소와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노고가 큰데요. 청주 오창 맘카페 회원들이 그동안 고마웠고 더욱 힘내라는 의미로 샌드위치를 통 크게 쐈다고 합니다. 가슴 훈훈한 이야기 안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오창에 위치한 한 제과점에서 샌드위치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창의 한 맘카페가 코로나19 업무에 지친 현장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처음에는 보건소만 저희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보금액이 넘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보내자 해서 총 190개를 준비해서 음식 마련에 필요한 돈은 눈 깜짝할 새 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맘카페에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십시일반 회원들이 성금을 보내온 겁니다. 15,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익명의 기부자도 상당했습니다. 방역 일선에 계신 분들은 그 피로감을 저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심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정성이 모인 작은 간식이지만 그걸 드시는 순간만큼은 좀 그 피로감을 잊고 제과점주는 성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샌드위치를 반값에 제공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써 주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를. 그래 맛있게 드셨으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로 만든 샌드위치 190개는 청주 청원보건소와 청주 오창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힘을 얻고요. 코로나 극복하는 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 지역의 한 커뮤니티가 보여준 나눔과 사랑이 지역사회를 더욱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두꺼비는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으로 청주에선 20년 전부터 보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콘크리트 농수로와 로드킬로 인해 두꺼비들의 산란 활동은 여전히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농수로 속 얼음을 깨자 두꺼비 한 마리가 기어 나옵니다. 50cm 남짓 높이의 수로에 빠져 갇힌 두꺼비입니다. 수로를 피한 두꺼비들은 도로에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힙니다. 산란을 위해 저수지로 다시 산란을 끝내고 산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곳곳에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매년 두꺼비 산란기인 이맘때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도로에 지날 때는 로드킬을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봉사자들이나 이렇게 환경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산란 이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청주 시내 주요 두꺼비 서식지에서는 여전히 콘크리트 농수로를 개조하거나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길가에 내건 서행 요청 현수막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구조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수로에 생물 보호를 위한 계단만 설치해 주셔도 행정적으로는 요초를 설치를 해서 좀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보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달여 뒤면 이제는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들이 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3m 넓이의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연석을 낮춰주는 작업만으로도 두꺼비 로드킬 수를 90% 이상 줄이기도 한 가운데 두꺼비들의 개체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먹는 화장품으로 주목받는 이너뷰티 산업의 시장 규모가 올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장세를 탄 이너뷰티는 바이오가 주력인 충북도 눈여겨봐야 할 산업인데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어류의 비늘입니다. 이 비늘에서 오일을 얻어 먹는 화장품의 원료인 콜라겐 분말을 만듭니다. 체내에서 흡수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이너뷰티의 핵심 원료입니다. 분자량을 저분자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쉽게 되고 그다음에 흡수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너뷰티의 개념으로 먹어서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난 3년간 시장 규모가 2배로 성장해 신성장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열풍 속에 뿌리와 씨앗에서 채취하는 식물성 콜라겐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피부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급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때문에 화장품 등 바이오가 주력인 충북이 이너뷰티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가 최근 3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원료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된다는 소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콜라겐이 피부는 물론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먹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세종형 쉐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주거에 관한 부분이 고용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세종형 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세종시가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2018년 시범 사업 이후 올해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인근에 4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취업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학생들한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세종시는 세종형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오후 4시 기준 6,74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동시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로 어제보다 81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2,3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주도 1,29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제천 832명, 진천 725명, 음성 406명, 옥천 286명 등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세 자리 확진자 수를 보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재택 치료자들의 주 야간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 전용 대표 전화를 운영합니다. 응급 전화 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14개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 대응 전용폰이 각 2대씩 보급됐습니다. 전화번호는 1533-0123 또는 1551번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과 병상 배정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민선 6기 시정을 이끈 경험을 살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 중앙의 한 라인을 가진 정치력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1회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2,894억 원이 늘어난 3조 2,98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쓰일 곳은 청주형 위로금의 406억 원, 청주페이 인센티브 146억 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1억 원 등입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31일에 추경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충청북도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해 5개년 계획으로 마련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 존중의 생활 3터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 목표와 6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이달 말 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천 상공회의소는 임시의원 총회에서 왕용래 회장을 만장일치로 7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임 회장의 자녀 임기를 시작했던 왕 회장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상공회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이며 진천 상인은 총회에서 부회장 8명, 감사 2명 등 23명의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제천시가 남자 체조팀을 창단했습니다. 이광현 감독과 양태영 코치 등 지도자 2명과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등 선수 5명으로 구성된 남자 체조팀은 앞으로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을 노릴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1995년 여자 체조팀을 창단한 데 이어 이번 남자팀까지 창단하며 체조 메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월 10일부터 어제까지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여 2,4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187건은 신호 위반이며 인도주행과 중앙선 침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형 버스도 67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